반갑습니다. 판을 읽는 남자 주식현입니다.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? 트럼프가 전쟁 끝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값은 왜 안 빠지는 겁니까?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희망 고문도 없고 뇌피셜도 없이 돈의 흐름만 추적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쟁은 안 끝났습니다. 끝났다고 말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. 유가는 말에 반응해서 빠졌고 금은 현실에 반응해서 버텼습니다. 이건 공포가 아니에요. 괴리입니다. 그리고 괴리는 닫힙니다. 오늘 이 영상에서 42억 달러가 어디로 갔는지, 누가 사고 있는지, 그리고 이 괴리가 닫힐 때 여러분이 뭘 잡아야 하는지 전부 밝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끝났다고 했습니다. 유가가 119달러에서 85달러로 하루 만에 29%가 빠졌어요. 그러자 월가가 금도같이 던졌습니다. 세계에서 가장 큰 금펀드인 GLD에서 일주일 만에 42억 달러가 빠져나갔어요. 금괴로 치면 25톤입니다. 3월 4일 하루에만 29억 달러, 10년 만에 하루 최대 유출이었습니다. 근데요, 금값은 안 빠졌어요. 온스당 5,185달러, 꿈쩍도 안 했습니다. 이상하지 않아요? 역사상 가장 많이 팔았으면 가격이 빠져야 정상이잖아요. 월가가 왜 팔았는지는 간단합니다. 전쟁 끝났으니 금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. 보험이 필요 없으면 보험을 해지하잖아요. 그 논리입니다.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. 2022년에도 서방 기관들이 금을 팔아치운 적이 있어요. 그때는 금값도 같이 빠졌습니다. 이번에는 안 빠졌어요. 뭐가 달라졌느냐? 사는 쪽이 파는 쪽보다 처음으로 강해진 겁니다. 이건 폭락이 아니라 교대예요. 금 시장의 주인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. 8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. 42억 달러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?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. 첫 번째, 베이징이에요. 중국 중앙은행이 16개월 동안 쉬지 않고 금을 사고 있습니다. 보유량이 7,400만 온스를 넘었어요. 근데 그냥 숫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. 월가가 팔아치운 금괴가 뉴욕 금고에서 나와서 정제되고 비행기에 실려서 상하이로 날아가고 있어요. 1에서 2주면 도착합니다. 상하이에서는 뉴욕보다 35달러 더 비싸게 사줘요. 반대로 인도 뭄바이는 65달러 할인이에요. 인도는 비싸서 안 사는 겁니다. 베이징만 프리미엄을 내면서 사고 있어요. 왜 이러는 거냐고요? 달러가 약해지고 있거든요. 달러의 체력 지표가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. 이런 환경에서 금은 보험이에요. 해지하는 쪽이 있고 새로 가입하는 쪽이 있는데 새로 가입하는 쪽이 프리미엄까지 내면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. 두 번째, 3월 4일 같은 날 비트코인 펀드로 4억 6천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. 이건 3자 중 한 축일 뿐이에요. 혼란 자체에 베팅한 겁니다. 세 번째, 나머지는 현금으로 빠졌어요. 마진콜 때문입니다. 정리하면요, 세 종류의 돈이 같은 사건을 보면서 세 가지 다른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월가는 끝난다에 걸었고, 베이징은 안 끝난다에 걸었고, 크립토는 혼란 자체가 돈이다에 걸었어요. 자, 이제 핵심입니다. 셋 중에 누가 맞는 거냐? 이걸 확인하려면 먼저 하나를 봐야 합니다. 유가가 빠진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. 진짜라면 수요가 없어서 빠진 겁니다. 가짜라면 말 한마디에 빠진 거고 되돌아와요. 이걸 구분해주는 숫자가 있습니다. 금 가격을 기름값으로 나눠보면 58대 1이에요. 보통은 16대 1이거든요. 평균에 3.7배까지 벌어진 겁니다. 80년 동안 이렇게 벌어진 적이 딱 3번 있었어요. 2008년, 2016년, 2020년. 3번 모두 그 뒤에 시장이 격변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. 과거 3번은 세계가 기름을 덜 써서 빠진 겁니다. 수요가 진짜로 없었어요. 이번에는요, 말 한마디에 빠진 거예요.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. 배가 안 다니고 있어요. 이건 폭락이 아닙니다. 반감기가 있는 약이에요. 효과가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. 유가 하락이 가짜라면 유가는 되돌아올 것이고, 그러면 안 끝난다에 건 베이징이 맞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봐야 합니다. 그 말 한마디의 정체가 뭐냐? 트럼프 대통령이 3월 8일 일요일에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. 시장이 꿈쩍도 안 했어요. 근데 3월 10일 월요일에 CBS에 나와서 호르무즈를 접수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말한 순간 유가가 119달러에서 85달러로 빠졌습니다. 차이가 뭘까요? 일요일에는 말만 했어요. 월요일에는 물리적으로 하겠다고 한 겁니다. 시장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압니다. 에너지 컨설팅 회사 래피단의 대표 맥넬리가 정확한 이름을 붙였어요. 버벌 인터벤션. 말로 시장을 움직이는 겁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낮추고 싶은 건 맞아요. 근데 말 한마디로 진짜 낮출 수 있겠습니까? 1차 임기 때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. 유가 관련 트윗을 한 주가 약 20주입니다. 학술 연구로 확인된 겁니다. 매번 단기 과잉 반응이 왔고 물리적으로 기둥 공급이 안 바뀌면 며칠 안에 되돌아왔습니다. 이번에도 공포 지수가 하루 만에 25에서 30일로 복귀했어요. 시장이 벌써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. 근데 금은요, 안 깨졌습니다. 안
빠지니까 더 많은 사람이 주목하니까 더 사고 더 사니까 더 안 빠져요. 눈덩이입니다. 말로는 안 깨지는 구조예요.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당연히 의심하실 겁니다. 유가가 더 빠지고 있잖아요. 트럼프가 말만 한 게 아니라 러시아 제재 완화도 꺼냈고 G7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논의하고 있고 호르무즈를 아예 접수하겠다고까지 했는데 그러면 분석이 틀린 거 아닙니까?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. 이 숫자를 보면서요. 근데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이게 오히려 답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말 한마디로 됐으면 러시아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어요. G7 비상회의를 소집할 필요도 없어요. 호르무즈를 접수하겠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. 한 장으로 안 되니까 세 장을 동시에 깔고 있는 겁니다. 유가를 낮추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증거예요. 카드를 세 장이나 깔았는데 금은요 오늘도 5,192달러 안 빠졌습니다. 세 장을 깔았는데도 금이 안 빠져요.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? 유가는 카드 수에 반응하고 있고 금은 현실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퍼즐입니다. 이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한 거냐?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의도를 추론하지 않습니다. 결과의 방향을 읽는 겁니다.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가 3월 5일에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. 중국은 에너지 쪽에서 매우 취약하다. 큰 할인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류 상태다.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중국에 대한 선물이라고 적었습니다. 이건 음모론이 아니에요. 관료의 공식 발언입니다. 선물이라는 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.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요. 이 결과가 구조적으로 유리한 쪽이 어딘 보면 흐름이 수렴하는 지점이 보입니다. 3월 30일 베이징 정상회담이에요. 에너지가 핵심 의제로 격산된 겁니다. 저라면요 이 구조를 읽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겠습니다. 3월 31일까지 이 구조가 유지되는 동안 금이 가리키는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. 자,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투자에 어떤 의미인지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 순간이 답답하실 수 있어요. 전쟁이 끝난 건지 아닌 건지 유가가 오를 건지 내릴 건지 뉴스마다 다른 말을 하니까요. 근데 숫자는 하나만 가리키고 있습니다. 금과 기름의 비율이 80년 평균 16대 1인데 지금 58대 1이에요. 80년간 이 수준에 도달한 게 3번이었고 3번 모두 격변이 뒤따랐습니다. 지금이 4번째예요. 근데 과거 3번은 수요가 없어서 빠진 거고 이번에는 말로 빠진 겁니다. 말이 만든 괴리는 되돌아와요. 유가가 되돌아오면 전쟁은 안 끝났다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. 그 순간 금은 여기서 5,400달러까지 갈 수 있어요. 틀려도 4,800달러 선입니다. 올라갈 폭이 내려갈 폭의 2배예요. 이건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. 기울어진 확률을 잡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구조가 맞는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유가가 언제 돌아오느냐는 카드가 몇 장 깔렸느냐에 달려 있어요. 지금은 3장입니다.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어요. 근데 호르무즈가 닫혀있는 한 80달러 아래는 현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. 배가 안 다니고 있으니까요. 이번 주 안에 유가가 90달러 위로 돌아오는지 보세요. 돌아오면 카드가 아니라 현실이 이긴 겁니다. 자,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전히 트럼프가 전쟁 끝났다고 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. 카드 3장을 보면서 이번엔 진짜 끝나나 보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. 카드가 많을수록 한 장으로 안 됐다는 뜻이라는 것을. 말에 빠진 건 되돌림 기회입니다. 이건 끝이 아니라 신호예요. 이번 주 안에 유가가 90달러를 넘는지 보세요. 그게 카드가 이기는지 현실이 이기는지의 첫 번째 답이에요. 그리고 3월 31일까지 금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뀌는지 보세요. 전쟁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지 마세요. 가장 큰 돈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세요. 그리고 기울어진 확률을 잡으세요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트럼프 말만 듣고 에너지주 던진 사람들이 있어요. 유가 빠졌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근데 금이 가리키는 방향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 되돌림 구간에서 뭘 잡고 있는지 아시나요? 방향은 이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이걸 내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적용하느냐, 구체적인 종목 조합과 비중 설계, 시나리오별 리밸런싱 기준, 이건 영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. 진짜 공부해서 이 구간을 제대로 잡고 싶은 분들께만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 시장은 2가지 언어를 씁니다. 말과 돈. 둘이 다를 때는 돈을 믿으라고 했습니다. 지금이 정확히 그 순간이에요. 말은 끝났다고 하는데 돈은 아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투자가 소음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